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 그 눈부신 경제 성장을 두고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그 기적의 씨앗이 아주 머나먼 나라의 전쟁터에서 뿌려졌다면 어떠세요? 오늘 바로 그 복잡하고 또 논쟁적인 시작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모순적인 질문이죠. 어떻게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하는 전쟁이 한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발판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역설적인 관계의 실태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적의 그 논쟁적인 뿌리부터 시작해서요. 당시 벼랑 끝에 섰던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동맹과의 거래, 그로 인한 경제적 급성장과 또 막대한 인적 비용을 거쳐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성공 신화죠. 하지만 그 신화의 결정적인 첫 페이지를 열게 해준 베트남 특수라는 기폭제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이야기하지 않죠. 바로 이 논쟁적인 연결고리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적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절망의 시대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960년대 초의 대한민국은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그야말로 국가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했던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나라였습니다. 79달러. 딱 79달러요. 이게 1960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1년 소득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거죠. 미래를 꿈꾼다는 건 정말 사치였습니다. 상황이 어땠냐면요. 한국전쟁 때문에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다고 땅에서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인구의 절반 이상 63%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군사적 위협은 배속됐죠. 외환 보유고 당연히 바닥 났습니다.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했겠죠. 그래서 정부가 나선 겁니다. 국가의 모든 걸 경제 개발에 쏟아붓는 아주 강력한 국가주도 성장 전략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절박한 시점에 저 멀리 베트남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로 다가왔죠. 그래서 파병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동맹국을 돕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건 아주 복잡한 거래였던 셈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1964년에 의료진이나 태권도 교관 같은 비전투요원 140명을 보냈죠. 그런데 보세요. 바로 다음해에 전투부대가 가고 그 다음엔 아예 군단급으로 규모가 확 커집니다. 1973년에 철수할 때까지 무려 32만 5천 명이나 다녀갔어요. 이 흐름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회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걸었는지 알 수 있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안보 문제였어요. 미국이 주한미군 빼서 베트남으로 보낼까 봐 그걸 막아야 했고요. 둘째,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바로 돈이었습니다. 경제 개발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그걸 벌어올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셋째는 명분이죠. 한국전쟁 때 미국한테 큰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다. 이런 실리와 명분이 아주 절묘하게 얽힌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계산 끝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브라운 각서입니다. 이건 그냥 잘해줄게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한국군이 피를 흘리는 대가로 미국이 어떤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해줄 건지 조목조목 명시한 일종의 공식적인 계약서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전략적인 거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대박이었습니다. 이때 벌어들인 돈이 대한민국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약 10억 달러. 10억 달러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에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배 보상으로 받은 돈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마중물이 되어서 꺼져가던 한국 경제 엔진을 다시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표를 보면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참 재밌죠? 군인들이 받는 월급, 그걸 가족한테 보내는 돈도 있었고요. 현대나 한진 같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가서 건설 사업도 내고 서비스 용역 계약도 맺었죠. 베트남이 갑자기 우리나라의 3대 수출 시장이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 미국이 제공한 군사 원조까지.
정말 온갖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달러가 한국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숫자로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파병 이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5.5% 정도였는데 파병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11.8%로 그냥 2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아는 한간의 기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이 광고 문구 한번 보세요. 월급 530달러. 이게 당시 일반 노동자 월급의 15배였답니다. 심지어 장관 월급보다 많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해요. 이러니 목숨 걸고라도 기회의 땅 베트남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스토리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경제 기적의 청구서, 그 피로 쓰인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약 5,000명, 머나먼 이국의 정글에서 젊은 목숨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5,000개의 가정에 닥친 비극입니다. 그리고 약 1만 1,000명.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2배가 넘는 이들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전쟁의 상처를 몸에 새기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희생은 군인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던 우리 민간인 근로자들도 3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고요. 살아 들어온 분들은 어떻습니까? 끔찍한 고엽제 후유증과 전쟁 트라우마에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죠. 또 국제사회에서는 돈 때문에 남의 나라 전쟁이 끼어들었다는 이른바 용병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용병 논쟁,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파병의 대가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과연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특수는 단순히 돈만 벌어다 준 게 아니었어요. 아예 한국 경제의 DNA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표가 그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1966년 전쟁 전 10대 기업은 대부분 섬유나 식품 회사였어요. 삼성, 삼양 같은 곳들이죠.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1975년의 10대 기업 리스트는 완전히 바뀝니다. 현대, 한진, 대우 전부 베트남에서 건설, 무역, 물류 사업으로 엄청난 돈과 경험을 쌓은 신흥 강자들이죠. 바로 이때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의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지금의 경제 지도가 이때 그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 이야기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경제 기적. 과연 그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복잡한 유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질문은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